자, 시청자분들도 보통 군대에서 장군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통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장성계급이라고 부르죠. 별 1개부터 별 4개까지 있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준장 다음부터는 소중대니까 외우기는 쉬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군대 장군 계급 중에는 별 4개 대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한미연합군이 있습니다. 그죠? 두 부대가 같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한미연합사에는 사령관이 아니라 부사령관의 계급도 별 4개 대장이나 된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한미연합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인, 미국 출신의 대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좌하는 한국군 출신의 부사령관도 별 4개 대장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 사령관 시스템이,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시스템이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 부사령관도 계급이 유독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계급이 별 4개 대장인 것조차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감동적이고 중요한 일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970년대 당시로 잠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참 안타깝게도 미국의 카터 정부에서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꽤나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지상군 규모는 1개 군단, 2개 사단 규모였다라고 해요. 옛날 글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사단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군대가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군단 사령부가 유지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주둔 경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미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는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거죠. 당시 이제 그런 금액으로 우리나라가 국군을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한국군도 당연히 그 역량을 열심히 키워 나가되 그와 함께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라는 그 형태의 외교 안보적인 시스템을 같이 깔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실제로 그 투입되는 금액 대비 아웃풋이 어떻습니까? 넘사벽으로 안보 효과가 달성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미군이 같이 있으면은. 이 미군이 주둔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국방비 부담에 허리가 휘어가며 월급을 다 뜯기고 군복무를 2배씩 오래 하고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효율적이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얼마간의 폭풍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978년 무렵에는 당시 그래가지고 미국과 한국 양국은 한미연합사 지휘부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두 나라가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당시 박정희 정부에는 이재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시스템을 꾸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자, 이재전 장군은 이때 파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리고 부사령관의 계급을 둘 다 별 4개 대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자, 당연히 본인이 군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장군, 어떻게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둘 다 대장일 수가 있어? 자, 그러자 이재전 장군이 대답을 했습니다. 각하, 아주 부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각하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했던 미국의 군사고문단 로버트 단장의 계급이 준장 별 1개였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휴가 중이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떻게 용케도 잘 알고 허점을 찔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다행히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통이고 또 미국 의회 절차를 잘 알아가지고 미 의회에 호소를 해서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준장이 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대장이 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런 미군 지휘관이 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 있었더라면 효과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연합사 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가장 높은 계급으로 한 것입니다. 자, 주한미군 지휘관의 계급을 미국이 보내는 그러니까 지휘관의 계급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설사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한국군이 맡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대장 계급으로 이렇게 보내버린다면 미국 측에서도 사령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장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말을 했던 거죠. 자, 미군 입장에서도 자기네 별 4개 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별 4개 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함부로 주한미군의 부대 규모를 초라하게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한반도에 만약에 유사시가 임박했다 싶을 때 별 4개 장군이 어떤 말을 할 때의 그 중요도, 본국에 대한 발언력은 무게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군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계속 사성 장군을 보내고 있고, 이에 미국도 사람이 없다면은 진급을 시켜서라도 사성 장군을 실제로 보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잘된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파견하는 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사령관을 대장으로 보내버리면은 미국도 대장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어떤 외교 협약이나 문서 같은 걸로 미국은 반드시 미군 대장 계급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국군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그 핵심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우리나라 자국의 대장 계급을 보내는 이상 미국 측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로 사성장군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장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양국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부터 벌써 수십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후에 그동안 연합사 부사령관직을 거쳐간 장군들, 우리나라 장군들이 무려 2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감개무량하죠. 자, 이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올렸던 이재전 장군도 한참 뒤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진작에 은퇴하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한미연합사 파티에 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 보고를 과거에 올렸던 이재전 장군보다 까마득한 수십 년 후배였죠. 자, 여기에 은퇴했던 이재전 장군이 그 후배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누구 장군, 자네 그 자리가 왜 대장인지 아나? 자, 후배는 그런데 본인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음에도 그걸 모르니까 글쎄요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원조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이거를 보면은 하늘에서 진짜 웃을 만한 그런 감동적인 에피소드죠. 그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해도 그 퇴역한 장군의 마음속이 또 얼마나 이게 따뜻하고 웃겼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십 년 전에 누군가들의 훌륭한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한참 뒤에 후배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터전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누군가가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과를 맺는 커다란 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야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시청자분들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혼자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를 이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더를 과소평가할 수도 없죠. 주변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거는 바로 리더 본인의 복이고 또 능력입니다. 리더 본인이 뛰어나야 바로 그 뛰어난 인재들을 그만한 위치에서 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급자가 관례에 어긋나지만 국익에는 보탬이 되는 과감한 건의를 했을 때 그거를 파격적으로 믿어주고 채택해주는 건 역시 리더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느끼는 감동적인 일화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주한미군 분담금이 아깝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나라가 보태는 그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액수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 환원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주한미군은 동일한 규모의 다른 나라 군대에 비하면은 보급이 굉장히 빵빵하고 장비빨이 뛰어난 부대잖아요. 장비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중장비가 많아요. 자, 그리고 대규모 기동훈련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한국 정유사에서 1년에 팔아주는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군 부대 안에서 필요한 모든 각종 인력, 공사, 잡무들은 한국의 기업, 한국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각종 수많은 건설 공사들이 있죠. 도배, 청소, 예초, 식당 일 등등. 군인들 수만 명이 주둔하는 대규모 군부대가 있다 보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기타 유지 관리, 보수 업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쏠쏠한 모든 일감들을 고스란히 한국인들에게 임금으로 재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이득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과거 뉴스 기사도 나옵니다. 당시 미군이 야간 외출에 통제가 걸리자 지역 경제에 불똥이 튄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군들, 미국 군인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업 직원들이에요. 미군 자체가 엄청난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만 몇만 명이 있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그 미군 아버지들, 어머니들 밑에 딸려 있는 가족과 주변 식구들까지 거의 뭐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험프리스 미군 기지입니다. 이 주한미군 기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큰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바깥으로 외출을 하러 나오겠죠. 가끔씩은 한국에 머물면서 자기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관광 여행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풀고 가는 그런 돈이 우리나라 주변 지역 상권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은 반드시 우리가 꽉 쥐고 가야 할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사는 현실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 과거 옛날 선배 세대의 누군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심지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조차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등 과거 옛날 선배 세대들의 누군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버팀목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나라의 기반 혹은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궐에 있는 그 커다란 기둥도 옛날에 누군가가 힘들게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날 웅장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당시에는 저절로 발전을 했다? 누가 해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만큼 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20대든 뭐 30, 40, 50, 60대든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어린 세대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후배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떤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녹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오늘 또 잠겼는데 여러분들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